여기가 산성이 무너진 곳이라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 방까지는, 제 아지트까지는 저기인데, 저 밑인데,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성곽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배들도 많고, 밑에 예전에 살던 마을도 보이고, 저기 광양, 저기 막 연기 나고 이런 데가 광양이고, 근데 다 보여요. 좋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간식 먹고 명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이곳 남해에 내려와서 열심히 자연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산 정상에 올라와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곳이 이렇게 햇빛이 정면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햇빛이 정면으로 왔었을 때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명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눈 감고. 그러면 햇빛을 이렇게 딱 쐬게 되면은 그 햇빛의 열기가 싹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걸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피부가 약하시거나 뭐 피부가 타는 게 좀 두렵거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좀 선크림을 바르든지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선크림을 안 바르거든요. 이렇게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오면 꼭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명상하는 거를 아주 즐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암 치료에 있어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연치유를 하던 병원에 다니시든 항암을 받든 항암을 받지 않으시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아주 중요할 수 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식습관 잘 지키면 좋지. 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거 당연히 알지. 잠도 잘 자면 좋지. 뭐 숙면하면 상당히 좋지. 이런 건 아시는데 그거를 방해를 받아서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자꾸 밝혀내려고 하지 않고 그걸 그냥 계속 끌고 가시면 치료에 정말 방해가 많이 됩니다. 제가 근래 들어서 되게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수면제를 안 먹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수면제를 먹게 된 그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암 받을 때 그게 재작년인가 봐요. 오늘 2024년이니까 재작년인가 봐. 항암 막 하고 그럴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입에서 막 계속 끙끙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잠을 못 들죠. 그래서 와이프도 잠을 못 자서 원래 우린 싸워도 각방을 안 쓰는데 그래서 각방을 쓰게 됐어요. 그 항암 때문에. 너무 막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한 거. 저는 그 머리 털나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수면제라는 거를.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 줄이고 이제 멜라토닌으로 약을 바꿔갖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거로 지금 먹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근데 그 꽤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얼스윙을 하고 그다음에 산행을 하고 명상 같은 걸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제가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수면이 직접적으로 암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는 세로토닌, 행복 물질이라고 그러죠. 멜라토닌, 수면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멜라토닌은 수면 물질이기도 하지만 면역 물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 기분이 막 좋을 때, 이럴 때 나오는 물질이 세로토닌이거든요. 근데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할 때, 해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분위기가 어두워서 내 신체가 이제 밤이 되었구나, 이제 자야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을 때 세로토닌 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식습관 같은 것도 잘 맞춰줘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도 좀 낮아야 되겠죠. 왜냐면 신경 쓰는 일이 딱 생기게 되면 항암 받기 전에, 수술 받기 전에, 그 다음에 뭐 결과 같은 거 듣기 전에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삭감시키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명상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잘 일으켜 줄 수 있는, 이게 잘 돌아야지 좀 선순환이 돼야지 우리 몸의 작용도 선순환 작용을 할 테니까, 그래야 항상성을 유지할 테니까.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첫 번째 이유는 휴대폰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일반 TV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밝으면 그 물질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블루라이트 없애는 기능도 있고 블루라이트 안경도 있는데, 그런 걸 사서 끼실 정도로 막 밤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 휴대폰을 사실 가능하다면 침실에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충전만 시키기 위해서는 뭐 다른 제2의 장소에다가 갖다 놓고 하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리고 잠을 벌떡 주무시기 전에 8시 정도가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밝게 하지 말고,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거로부터 좀 패턴을 바꿔서 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누워서 계속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몸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자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잠을 못 자겠어 이러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휴대폰 중독인 건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책을 그냥 곁에 두는 것 같아요. 책은 좀 읽으면 오래 못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책을 안 자고 반권 읽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몇 장 읽으면 또 잠이 스르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낮에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얼스윙 같은 거를,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면서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좀 따뜻한 곳에서 얼스윙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들도 대부분 그 좋은 물질들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나온다. 이건 사실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와줘야 우리 몸이 암을 이기고 면역세포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식습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식습관을 지키는 이유는 장을 잘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채식 과일 위주의 식단들은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근데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게 장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뇌하고 장하고의 연관관계도 상당히 깊이 되어 있고요. 뭐 신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역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같은 게 활성화가 돼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강해지려면 숙면을 취해야 되고 장이 튼튼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그 전구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세로토닌이 먼저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나오는 이 순서대로인데, 그 물질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나와서 햇빛을 좀 쐬주고, 그러니까 태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양을 좀 쐬주고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주고 적당한 운동을 좀 해주고, 걷기 운동 같은 거 약간 땀날 정도로 해주시는 거 되게 좋고요.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 명상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을 많이 만들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역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제가 명상에 대한 좋은 점들이나 이런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거, 여러분들이 항암을 받으면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 치유 과정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영어로 레귤러리하게. 계속 일정 시간에 맞춰서 일정한 양의 운동을, 일정한 식습관을 지켜가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잘했어. 오늘은 제팔TV 딱 보고 나서, 야, 그거 진짜 맞는 것 같더라. 제팔이가 간만에 오랜만에 한 것 같더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했어요. 하루 이틀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또 안 해. 하루 안 하니까 그 다음날 만약에 또 날씨가 안 맞아서 너무 춥다든지 너무 막 비가 왔어요. 눈이 왔어요. 그럼 또 안 해. 예를 들어서 얼생을 못할 경우가 되면은
걷기 운동을 조금 더 한다든지, 걷기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집안에서 맨손 체질인데 스트레칭을 더 한다든지, 대체할 할 수 있는 것들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적인 분들은 회사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그럴 핑계를 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꾸준하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암 환우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아침을 보통 10시에 먹는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이상 안 틀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를 어느 정도쯤 먹는다? 그것도 역시 2시에서 3시면 그 정도쯤 시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 운동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주무시는 시간, 침실에 들어가는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뭐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할 때도 이제 우리 친구가 와서 도와줘갖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도와줘서 짐 싸는 거를 그 친구가 좀 해주고 저는 산에 갔다 왔어요. 매일매일 이사하는 날도 산에 갔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내가 거리를 좀 축소할지언정 산에 갔다 와서 박스로 승용차로 날라서 몇 개 옮겨놓고 또 다시 오고, 그 다음날 또 그냥 정상적으로 또 산에 올라가서 갔다 와서 또 박스로 몇 개 날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알고 계신 분 중에 또 펜션하는 사장님께서 봉고차를 빌려주셔갖고 한 방에 또 날랐어요. 그래 좋은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사를 또 친구도 도와주고 또 주변에 차를 빌려주셔서 정말 이사를 잘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함부로 그걸 깨지 않고 지금 3개월째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이 효과가 나든 안 나든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 받고 치료받고 좋은 약 먹고 좋은 보조제 먹고 좋은 차 마시고 식습관 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킴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거의 비슷한 운동을 하루에 몇 번씩 똑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번 고용량 비타민C 물 먹는 거, 소금을 마시는 거, 식습관 지키는 거, 야채 과일 많이 먹는 거 다 좋아요. 언제? 정해진 시간에 거의 맞춰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몸도 적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요요 현상이죠. 근데 저는 암 환자분들도 요요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사실은 좀 겪어봤거든요. 작년에도 암이 상당히 제가 줄어들어서 좋았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더 상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 계기가 뭐냐면 이 패턴을 다 깨먹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이실직고 하는데 패턴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 패턴을 지키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매일 빼먹지 않고 되도록이면, 다른 건 몰라도 식습관과 운동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가끔 외식해요. 언제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외식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그때는 좀 자극적이지 않은 거로 먹으려고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야채 샤브샤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장어나 오리고기 같은 거, 이런 거로 훈제 뭐 오리고기나 뭐 이런 거를 좀 먹으려고 많이 하고요. 오리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권할만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무언가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결과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패턴이 또 엉망이 됩니다. 몸이 하루 종일 찌뿌둥하거든.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CCM 같은 거를, CCM을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컨디션 조절하고 기분 조절하고 전화 통화할 때 항상 웃을 수 있고
재밌는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제 장난으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해소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좀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올해는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실에 누워서 또 집에서 누워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많은 암 환우분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항암받고 힘들어하시고 수술받은 이후로 후유증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많은 암 환우분들, 저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꾸준하게 루틴 지켜서 빼먹지 말고 꾸준하게 무엇이 됐든 좋다고 생각하면, 무리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맞다고 생각하면 정말 빼먹지 말고 몇 개월씩 계속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열심히 합시다. 재빨TV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늘 응원의 댓글 써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늘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대국산성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저도 좋은 꿈 많이 꾸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8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빠샤!